일본 도쿄에서 리히터 규모 7.3의 직하 지진. 도시 바로 아래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발생하면 6,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9만여 동일 건물이 파손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등 현지 언론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상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쿄도 방재회 지진부에는 도쿄도 오타고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7.3의 직하 지진이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구 결과 도쿄 23구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망자는 6,100명, 부상자는 9만 3천 명에 달합니다. 사망자 6천여 명 가운데 3,600여 명은 지진의 흔들림 때문에 2,400여 명은 화재 때문에 숨진다는 예측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망자 예상치는 1995년 1월 고베시 일대를 강타한 고베 대지진의 사망자 6,300명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또 건물 피해는 19만 4천 동, 피난민 299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피해는 21조 5,600억 엔, 한화 약 215조 원 수준으로 예상됐습니다. 도쿄도 측이 전문가들을 동원해 도쿄도의 직하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예상치를 내놓은 것은 10년 만입니다. 이전 예상치는 동일본 대지진 이듬해인 2012년에 나왔습니다. 10년 전 예상치와 비교했을 때 사망자는 3,500명, 건물 피해는 11만 동 줄었습니다. 이는 내진 기준을 충족한 주택 비율이 높아진 데다 지진에 의한 화재로 인해 소실될 우려가 높은 목조주택의 밀집 지역 면적이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직하 지진, 후지산 분화, 태평양에 뻗은 난카이 해구에서 발생하는 거대 지진 등이 미래에 닥칠 우려가 큰 최대 재난으로 꼽힙니다. 이 중 후지산 분화는 당장 분화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잇따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난 3월 시즈오카, 야마나시, 가나가와 등 후지산 인근 3개 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후지산 화산방재대책협의회는 후지산이 분화하면 용암 분출량이 과거 예상치보다 약 2배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용암류가 3시간 이내에 도달하는 위험지역 거주자 역시 11만 명 이상으로 기존 예상치의 7배에 달합니다. 지진 화산 예측으로 유명한 도카이대 해양연구소 나가오 도시아스 객원 교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지진을 보면 후지산 주변에서 지진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만간 후지산 분화가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으로 올해 발생할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분야 저명학자인 가마타 히로키 교토대학 명예교수도 후지산 지하에 있는 마그마 웅덩이의 상부 천장에 이미 무너진 상태로 사실상 분화가 대기 상태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후지산은 오랫동안 휴화산으로 분류됐으나 일본 전국의 화산 활동을 평가하는 화산분화 예측연락회가 1975년 심도 있는 연구를 거쳐 활화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러한 재난 소식에 일본인들은 뒤늦게 한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일본에 많은 후원금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해당 복구가 끝난 이후 한국을 비난하는 이중잣대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최근까지도 정치적 논쟁으로 한국을 비하하고 재난에도 한국은 절대 찾지 않겠다고 하더니 위기가 시작되니 태세를 또 전환한 겁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6,000명 사망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우면서 일본의 도발에도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할 수밖에 없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는 꼴이 미워 보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대지진은 소방차도, 사다리차도, 구조차도, 구급차도 먼저 재해 현장에 도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전신주 한 개만 쓰러졌을 뿐인데도 차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한국에 도움을 청하지는 않을 거다. 만일 타워맨션에 사다리차가 도착해도 전선의 장애로 사다리를 내리지 못하는 장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사다리를 뻗을 수 있어도 도달하는 것은 10층 정도가 한계다. 그 이상의 층에서는 스프링클러 등의 설비를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용 발전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무의미. 결국 주민들끼리 어떻게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재해 시의 일도 생각하고 타워맨션 사람이라도 단독주택을 미리 구입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평상시에도 구급차는 요청이 너무 많아서 좀처럼 오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타워맨션 단지에 살지 않는 대다수 사람이 내는 세금에서 이들 대책이 공적으로 시행된다면 납득이 가지 않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타워맨션을 짓는 업자에게는 이들을 위한 은행 보증장을 행정 앞으로 내든지
특목세 같은 것을 부과하든 하지 않으면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다 나중에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경제 문제 이외에도 라이프라인의 복구를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야 할지가 걱정입니다. 원격제 피난에 대해서는 자구 노력밖에 없는 것일까요? 지금까지는 3일분으로 알려져 온 식량과 물도 일주일분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애완동물이 있기 때문에 대피소에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한 지방에 별장을 마련해두던가 하면 쉘터를 집에 만들어 식량과 물을 비축한다든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자산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캠핑용구라도 방제 세트에 추가하는 방법뿐입니다. 1990년부터 대지진에 관한 영상 등을 만들었지만 타워 아파트와 밀집지대, 저지대로 흐르는 물 등의 리스크는 여전하기는커녕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개발업자들은 절대 심각한 리스크를 설명하지 않을 것이고 부유한 고객은 투자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상정하지는 않았거나 돈으로 어떻게든 될 것이라고 믿는다. 1시간도 안 되는 교회에는 넓은 땅이 딸린 빈집이 많이 있다. 우선 행정의 재해 시를 상정한 거리 만들기를 계획하고 리스크 분산 행정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타워맨션은 일장일단의 전형적인 건물, 전망이나 공용 공간의 충실 등이 있는 반면 정전이나 재해 시의 대응이나 노후화 갱신 시 세대 동의에 어려움이 있다. 개인적 의견이 되지만 후자의 점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한다. 자기 책임하에 구입이라고 말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역시 생활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력으로 어떻게든 대응할 수 있는 범위에서 생각해야 한다. 초고층이면 힘들다는 건 다들 당연히 인지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는 무리겠지. 초고층, 고층에서 계속 거주하기는 힘들 것 같다. 여진을 생각하면 보다 낮은 층에서 먼저 지진을 인식하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이사를 통한 왕복이 아닌 그랜드라인으로 피난, 그곳에서의 피난 생활이 베스트라고 생각한다. 쓸데없이 호화롭고 넓은 엔트런스를 유효하게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간에 걸쳐 계단으로 피난하면 젊은이라면 10분도 걸리지 않을 것이고 고령자도 반나절 정면 모두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초고층 건축 현장에서는 매일 20에서 30층 계단에서 오르내리고 있어서 힘들더라도 상황을 생각하면 결국엔 는다. 긴급 사태에 대해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을 너무 낮게 설정했다고 생각한다. 짓는 것은 자유지만 직하형 지진, 동남에 지진이 온다면서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아파트를 펑펑 짓거나 사는 것은 괜찮은 건가? 동남해가 일어나면 사가미도 자극을 받아 관동 일원도 피해가 갈 가능성도 있다고 나와 있었는데 그러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피해가 날 수 있고 고호 측의 인원이나 체제가 부족해질 텐데도 말이다. 타워 맨션에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엘리베이터일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지진으로 멈춰버리면 자가 발전으로 정전이 되지 않아도 나중에 혹시 모를 문제 발생 대비를 위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모든 엘리베이터 점검이 끝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한신 대지진의 경험자입니다. 그 시절과는 시대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수도가 멈춘 것이 가장 타격이 컸습니다. 지금의 타워 아파트는 면진이나 내진이 튼튼하기 때문에 붕괴하거나 내부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엘리베이터와 수도가 멈추면 큰일인 것은 똑같습니다. 재해 당시 저는 아파트 10층에 살고 있었는데 수도 펌프가 멈춰 엘리베이터도 복구까지 1개월이나 걸린다고 해서 급수소에서 무게 10kg의 폴리탱크에 물을 넣어 계단으로 하루 2번 왕복했습니다. 다시는 저러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대지진 후에도 즉시 복구하는 엘리베이터도 있다고 합니다만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